제3장에서 단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하는 법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람의 방향은 바꿀 수 없지만 배의 방향은 조정할 수가 있다. 비현실적인 도전, 그 순간 현실을 뛰어넘는다. 삶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에너지를 집중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사명선언문이다. 지금까지 진정한 변화와 발전, 그리고 매 순간 이어지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명확한 방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인생의 최종 방향인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이루어야 할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세계로 압축해보자. 이것이 모여서 비전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낸다. 비전은 당연히 사명과 가치가 일치해야 한다. 사명을 일치시키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전은 없다. 왜냐하면 비전이란 눈에 보이는 인생의 최종 목표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글을 읽기는 사명과 비전에 합당한 글을 선택하고 전력을 실천한 것이다. 천재의 대명사로 이끌어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 과학, 문학, 철학 등 모든 분야에서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다. 그가 남긴 작품 중에서 어떤 것은 지금까지도 연구를 끝내지 못한 게 있을 만큼 시대를 초월한 천재성을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다재다능한 천재 다빈치도 처음부터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었다. 그가 세상에 자신의 가치를 내보이기 시작한 것은 미술 분야였다. 그림에서 시작해서 점차 과학과 문학 등으로 영역을 넓혀나간 것이다. 자신의 능력을 다른 사람들보다도 탁월한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순서가 필요하다. 일단 여러 분야를 목표로 하기보다 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굴하고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동시에 여러 분야의 에너지를 분산하는 것은 그만큼 실패할 확률이 높다.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 포인트를 찾아내야 한다. 그러자면 자신의 내면에 숨어있는 강점을 발견해야 한다. 진정한 능력은 하나의 강점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반복적으로 집중하여서 투입함으로써 개발되는 것이다. 전략의 본질은 자신의 강점을 포착해내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에게는 나만의 강점을 바탕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 승리하기 위해서 첫 단추는 바로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럴 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남들은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 글이나 무작정 읽어대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글이 쏟아지는데 도대체 어떤 글을 읽어야 할지 뚜렷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글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게 된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글 읽기를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나? 글이란 그냥 읽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게 해야 한다면 차라리 읽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글 읽기를 하고 싶다면 원하는 대로 해도 좋다. 하지만 글이 별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리 좋은 길 스스로 거듭찬 행동에 대해 머지않아 후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글 읽기는 사람의 돈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수준의 지적인 활동이며 창조 작업이다. 글 읽기를 제대로만 한다면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지금부터 솔직해지기를 하자. 그래야 자신의 내면의 감춰진 강점과 약점을 더 그리고 재능을 찾아낼 수 있다. 자신이 어느로 해야 될지, 나는 무엇을 할 것인지, 원하는 건 뭔지, 자신이 원하는가, 또 동기부여할 수 있는 생각을 해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220V 전자제품에 110V 연결하면 되겠는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뭔가? 어떤 것인가?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또 필요한가? 무작정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이란 것이 눈앞에 펼쳐질 것을 생각한다면 결국 좌절만 겪게 될 것이다. 성공이라는 자신이 판단하는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정의를 내린 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다. 스스로 정의롭고 창의롭고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표현하고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권리가 있다. 그런데 왜 당신은 다른 사람처럼 살고자 하는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라. 존재 가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고 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왜 스스로 포기하는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서 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책을 읽도록 해서 인생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이네요.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한 문장. 우리 인생에서 주어진 중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공평하게 주어졌지만 그 양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은 관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쓸 수 있느냐. 하루는 24시간은 고정되어 있지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얼마든지 크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주고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는 것이 사명선언문이다. 이거 GP에서도 예로서 GPS가 없으면 방향을 헤맨다. 그 사명선언문은 개인의 헌법이다. 한 국가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정의한 것이 헌법이다. 이것이 없으면 무정부상부태가 되는 거지. 또 개인도 마찬가지. 만일 자신의 선언, 사명선언문이 없다면 더 중에 하나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지위를 당하고 있거나 무개념으로 살고 있는 것이 되어진다. 그렇다면 내가 서 있는 현재의 위치와 바라보는 방향이 정확한지 따져봐야 한다. 사람들은 흔히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사명선언문은 그 모든 판단의 근거를 담고 있다. 신의 삶은 어떤 가치를 향해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선언서를 말한다. 각자의 현관성은 다음의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사명, 비전, 목표. 사명은 인생 최상의 기간이자 원칙이다. 비전은 사명대로 살았을 때의 최종 목표다. 최종 목표. 또 목표는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성취들이다. 장단기적인 이런 성취를 위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구조를 제시했네요. 자, 첫째, 평생 헌신할 수 있는가? 자신의 추구할 수 있는 가치 실현할 수 있는가? 자신의 재능을 살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세 가지로 사명선언문. 죽을 때까지 간직하고 싶은 가치 혹은 목표는 뭔가? 누구를 위해서 10년 후는 삶이 앞으로 6개월 남지 않았다면은 죽기 직전이라면 이런 사명감에 대해서 이런 다짐을 한다면 나는 불씨다. 내가 내 불씨를 통해서 저는 사람의 인생의 생명을 씨앗을 심고 새로운 출발할 수 있도록 헌신한다. 사명선언문은 이제 그를 선택하고 활용하는 모든 근거가 될 것이다. 근거가 될 것이다. 단란하게 최종 목표를 향한 꿈의 비탈길. 단란하게 최종 목표를 향한 꿈의 비탈길. 인생의 최종 방향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세계로 앞서가보자. 이것이 비전이다. 비전. 사명과 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사명을 근거로 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전은 없다. 세계 프로젝트는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면으로서 정신적, 경제적, 육체적인 거 같이 이루어야 단하나의 최종 목표를 향한 꿈의 비탈길. 인생의 최종 방향인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루어야 할 거시적인 프로젝트를 이렇게 나누었네요. 먼저 정신적인 거, 두 번째로 프로젝트 비즈니스 재정과 관련된다. 세 번째는 육체적인 프로젝트, 정신적인 경제적인 프로젝트를 건강하게 만든다. 죽음의 수행사 ISBC에서 나오는 빅터 프랭크는 극한 환경에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수행사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관점해 보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의 의식이 있는지 여부였다. 비전에는 인간 기본적인 동기가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비전이라는 사명대로 생각할 때 이룰 수 있는 최종 목표다. 비전이 있나요? 꿈이 있나요? 비전, 정신적인, 경제적인, 육체적인 세 가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